예, 스콕스 시사위원장이시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위원장은 아닌데 평론위원장인데. 위원장, 제가 그냥 위원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뉴스 요정 김은지 시사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진한 대우를 요정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뉴스 요정이신 거예요? 뉴스 노예신 거예요? 그 예. 별명이 여러 가지가 예, 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뉴스 브리핑을 꽤 오래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민망해서 뉴스 요정이 아니라 뉴스 노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두 분 이렇게 보니까 원래 김민하 평론가가 항상 앞에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무심한 표정으로 이러고 보다가 또 새로운 시그니처시니까. 사람이 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설 명절이에요. 뭐 두 분 다 저희 참 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설에 어디 못 내려가시고 아침부터 오셨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뭐 내려갈 필요가 이제 없어서 왜냐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원래 내려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네.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입장.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딘가에 휴식처로 내려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에 원래 쉬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집에서 이렇게 휴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정계원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뉴스 일면부터 볼게요. 자, 네. 조선일보 대 한겨레. 왜 두 신문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드리려고 했느냐면요. 신문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국민은 고향 앞으로, 대대장은 철책 앞으로. 이게 조선일보고요. 여기 한겨레는 오른쪽에 한겨레는 무슨 부뚜막에 막 김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따뜻한 그런 사진이네요. 그렇죠. 3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은 가족 간의 정,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의 정을 강조하는 아주 시골 풍경을 일면 사진으로 선택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막 그 군가를 부르는 느낌 안 들어요? 지오페 철책 앞에 그러네요. 거의 북한을 향해서 무릎까지 막 눈을 눈이 막 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따뜻하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북한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 안보를 강조하는 북한에 그런 대해서 사진을 우리나라를 썼어요. 네. 그런 그런 점에서 사진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신문들도 그러니까 조선하고 한겨레만 저희가 비교했지만 다른 신문들은 조선을 빼면 전부 다 따뜻한 가족의 정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설날이니까요. 조선일보는 확실히 보수신문인 거는 틀림이 없다. 이걸 음. 설날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사진 보여드렸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다시 한번 조선일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이렇게 X자로 있는데 혹시 발견 못하셨어요? S자로. 조선일보는 예. 굉장히 따뜻하게 일단 장병을 바라보고 뭐 예. 설 연휴든 뭐 안보를 강조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연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사진에서. 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이네요. 네. 네. 조국 2심도 징역 2년 그냥 징역 2년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옆에다 밑에 한 줄 더 넣어서 법원 반성하지 않아. 그 시선이 너무 차갑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국 얘기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요. 그 딸과 아들 입시해서 학교에 뭐 업무방해, 그 감찰무마 등등으로 해서 항소심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조선일보가 거의 많은 양을 할애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3면에서도 한 면을 털어서 조국 재판 소식을 전했는데요. 모든 신문 가운데 지금 6개 신문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조국 재판을 보도를 했어요. 지금 광고 빼면 3면 한 면을 다 쓴 거네요. 네. 네. 저렇게까지 크게 보도한 신문은 없는데요. 저희가 신문 다 살펴봤는데 조국은 조선일보에 있어서 거의 윤석열급이다. 그걸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서울고법 형사 13부가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13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었고요. 네.
2012년 6월 달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7개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심 재판부는 1심처럼 그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목으로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 뽑았지만 예.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다고 하는 내용을 조선일보가 일면 제목으로도 뽑고 관련 기사에서도 다뤘는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3면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 아래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법정 구성을 하지 않아서 총선 출마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사실도 별도로 기사로 다뤘고요. 또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별도 논평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또 따로 또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위, 아래 이렇게 세 개의 기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마치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관점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 총선 나갈 거야? 근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기사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근데 뭐 워낙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 그래서 네.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보도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또 이 사안들과 비교해서 이 사이즈를 봤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교해볼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이제 여의도 정치권을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제 그 실제적인 혐의가 얼마나 인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냐 마느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이기도 했던 사안이어서 또 그 부분을 안 다룰 수 없는 건 또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루되 윤석열급으로 다루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조선일보 보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 마치 이 보수 언론들이 기다리던 판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거를 환영하는 듯한 기사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 이 재판 오늘 2심 선고 나올 거야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유죄만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그 입장이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사실 이렇게 보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다뤘어요. 네. 2심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했다. 이게 딱 기다렸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긴 했어요. 안 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조 전 장관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발언한 걸 가지고 이거는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예의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검찰 해체당을 만든 사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또 거기에다가 붙여야 사람 또 있잖아요. 늘 붙이는 사람. 뭐 만사에 다 끼어드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 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심판해라. 라고 조선일보 사소에서 썼고요. 사과와 관련해서 제가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이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선고가 난 이후에 나와서 이제 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 것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출마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창당과 관련돼 있는 정책 행보는 아마 이제 설이 지나면 조금
조금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출마 부분을 굉장히 확언적으로 쓴 것은 아직 조금 급하고 빠른 판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작년 9월에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올렸었어요, SNS에. 그때부터 이제 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명예회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항소심 이후에 뭐 4월 10일에 힘 보탤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신문들도 사실은 그 보수 진보 신문을 통틀어서 모두 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예.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런 표현을 넣어놨어요. 이제라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보수 신문은 항상 묘투가 들어가는데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 뭐 이런 식의 예. 엄하게 꾸짖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을 왜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뭐 대놓고 선동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게 좀 있고요.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은 굳이 제가 받아들이자면 좀 점잖은 편이에요. 점잖은 편이지만 할 말은 다 해놨어요. 한겨레 신문 사설 보면요, 일단 그 1, 2심이 끝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계기가 마련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공직자 도덕성과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법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게 반면 예. 애초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건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랬죠. 그나마 기소된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 수사가 표적 과잉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네. 난데없이 이게 하나 쑥 들어왔어요. 이 쑥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내비친 사실을 전하면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잇따른 유죄 선고를 받고도 정치에 나서는 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게 조금 불편하다는 그 어떤 표현을 거기다 넣은 건데요. 이게 왜 쑥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예. 그 밑에 아울러 조국 사태가 환기시킨 공정성과 내로남불 문제가 이를 집요하게 수사한 현 여권 쪽에서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뒤 딸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조국 쓱 하고 조국 얘기를 넣어가지고 잇따른 뭐 유죄 선고를 받고도 뭐 정치에 나서는 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처음엔 재판 비판하고 밑에는 여당도 너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라고 그러니까 수사 하면서 과잉 수사했고 그리고 현 정부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될 거를 그 사이에 이 정치 얘기를 싹 집어넣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정치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뉘앙스로 읽히네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아까 제가 마지막 단락을 얘기했었잖아요. 하여튼 내로남불 문제다 이거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이런 것과 겹쳐 보인다. 왜 당신들은 너는 왜 그렇게까지 수사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자기들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같이 덧붙여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도 흥미로운데요. 경향신문 사설도 불편하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죄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썼고요. 이날 판결 후 4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정치 복귀를 거론하기에 앞서 국민의 언마음이 녹을 때까지 분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정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수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태도조차도 조국 장관이 지금 뭐 총선에 출마할지 아닌지 뭐 아니면 창당을 할지 어쩔지 구체적인 워딩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정치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표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법원 심리라고 하는 건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이 깎이기보다는 무죄 아니면 유죄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판단밖에 남아 있지 이제는 않아서 실형이 그냥 확정이 되던가 네. 아니면은 무죄가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요. 양형으로 대법원에서 뭐 양형이 집행유예로 바뀐다 이런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낮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심에 이어서 2심도 같은 판단이어서 3심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본 안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단다라고 하죠.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다시금 이제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조 전 장관 예.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일반 지역구에 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출마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법률적인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던가 또 뭐 어제 말한 4월 10일에 힘보태겠다 이런 이 워딩을 보면 본인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지금 재판에선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겠다. 전 지역구 나갈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해요. 당선되겠다라는 지역구로 나왔네. 입장이거나 아니면 힘을 보탠다라는 걸 봐서는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 쪽으로 힘을 보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조 전 장관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구 나가서 하는 거는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 전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는 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자기가 나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비례정당으로 나가는 건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체 비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개혁 진보 비례연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틀을 짜는 데 있어서 틀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례 순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 전체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아니 실형 2심까지 선고했으면 그냥 법정 구속 해버려야지. 그 왜 구속을 안 해가지고 출마길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인데요. 그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대법원 네. 판단도 그렇고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막 시비 거는 신문이라 별로 그건 중요하지 법정 않아요. 구속에 대해서 그러면은 김은지 기자님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창당까지는 모르겠는데 총선 출마는 좀 아직은 고민 아직은 중이다라는 고민 것 중이다. 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예, 물론 팩트인가요? 팩트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어제 들었던 이야기로는 이제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조국 장관의 메시지가 나와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들 바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메시지의 정확한 뜻이 이제 출마 선언이냐 아니면 어디까지냐라는 걸 가지고 좀 저도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예, 우선 출마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 지나서 이제 좀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요. 사실 정치인이 이제 다 됐다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면 열어둔 건 사실 뭐 한 절반의 가능성 이상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다렸다고 볼 수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곱게 보는 사람이나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나 2심 재판 결과를 다 지켜보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총선 지나야 되는 거니까 아 이제는 뭔가 나올 때가 됐구나. 어느 쪽이든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출마하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출마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학자로 남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거는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신문들은 조 전 장관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기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출마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지금 정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검찰인데 내로남불식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네, 부분에서 사설을, 예. 예, 저도 좀 하나 덧붙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 전 장관의 이제 2심 판단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네. 김영란법 관련된 유죄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조민 씨한테 600만 원 이제 장학금을 준 게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어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제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이 판단들을 볼 수 있는 판례가 쌓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수사 대상에 오르고 한다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부분도 반영돼야 될 거다. 판례가 쌓였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석인데 예. 딸이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근데 그게 김영란법으로 그러네. 인정이 된 그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청탁 어떻게 보면 더 금지법. 멀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매일 같이 사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네. 그 상태에서 파우치를 받고 또 뭐 통일 사업이 어떻고 저랑 큰일 하시죠 이런 얘기까지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딸 혼자 부산에 가서 의전원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도 그러면서 장학금 받을 때 아버지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 저쪽에 600만 원, 여기는 300만 원짜리 조금만 백.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지? 법리적으로 하여튼 변호사가 그거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 정도로. 아니요, 예, 예. 굉장히 재밌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뭐 그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KBS 특별대담 어떻게 신문들이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예.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한번 봐보시죠. 일면에 국민 눈높이 못 미친 대담 여당 서도 대통령의 아쉽다. 네. 예. 이른바 김건희 그 외국 회사가 만든 작은 파우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 작은 파우치 정말 떠들썩했어요. 자그마한 외국 회사가 만든 파우치지 않습니까? 네. 이 표정과 그 구부정한 어깨와 그 묘사가 아니 근데 뭐, 너무 재밌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덩치 크다는 건 뭐 온 국민이 아니까 정말 이렇게 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만한 덩치 큰 사람 앞에서 이만한 KBS 앵커가 기자가 그러니까 덩치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기자는 기자대로 당당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덩치가 작더라도 그렇게 큰 덩치가 큰 사람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앞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어야 기자답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앞에서 이거 조그마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그마한 그 외국에서 만든 파우치 뭐 조만한 백이라고 했죠. 예. 예. 아니 제가 좀 안 돼서 제가 대신 물어봐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인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워낙 어제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박장범 앵커가 KBS 어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라고 이제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백과 파우치는 모두 영어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다양한 외신들을 봤을 때 뭐 디올 스캔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사안에서 물어야 될 것들 정확히 묻지 않은 앵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참 구차하네요. 뭘 한국의 매장 직원이 뭐라고 말하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은 기자가 좀 없어 그러게요. 보이게 그러게요.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거든요. KBS 앵커 맞아요. 참. 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나는 봉사활동했잖아요. 노원구 네. 중계동 백사마을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 대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사람은 꼭 자기 발언 얘기할 때 꼭 이러더라고. 불편한 얘기하면은 꼭 누가 평가할 것이다. 뭐 예. 여기서 끝내겠다. 야당에 이런 대한 식이에요. 평가는 굉장히 즉문즉설로 하시는 편입니다. 비꼬고 비아냥대고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따박따박 그러네요. 대들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 이재용 재판 나온 거나 그리고 사법농단 재판 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 수사했던 당사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시작했던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사는 했지만 기소할 때는 없었다고.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삼성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이제 양승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 수사 다 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그거 의뢰에 물어보니까. 의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게 사실은 이 부분 평가를 해야 돼요. 수사로 그 자리까지 간 검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잘한다. 그렇지, 공정하다, 수사 스킬이 있고 특수통이다 이런 평가로 사실은 지금 정치인까지 간 케이스인데 그 수사의 결과들이 판판이 무죄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면밀히 모으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아니, 공판 유지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승 재판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 길게 유지됐는데 그 사이에 다들 다른 데 가셨거든요. 맞습니다. 전 그게 정말 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라 이 공판 검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쪽에서 변호인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수사 검사가 나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다 없었어요. 핵심 사건은 수사 검사, 공판 검사가 갔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자랑하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샐러드 만들어가지고 먹자고 굉장히 신선한 야채들 갖다 놓고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야 되는데 곤죽을 만들어 놓고 수사 잘한다고 하면 그 누가 수사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막 아니 그 사건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신문을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며칠 사이 동안에 그 매체들의 얘기들도 그거예요. 압수수색한다고 그렇게 과잉해가지고 막 바닥 뜯고 막 온 난리를 다 쳐놓고 결국 유죄 하나도 못 받을 거면 그건 뭐 한 거냐, 과잉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특수통이 수사 잘한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그냥 그냥 털어 그냥 막 곤죽 만들듯이 다 털어서 싹싹싹싹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안 되면 또 갖고 와. 그리고 그 사람 안 되면 옆 사람 거 갖고 와. 그리고 옆 사람 거 안 되면은 이 사람 거 다른 거 뒤져. 다 뒤져가지고 다 한 다음에 딱 걸고 난 다음에 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수사 잘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 말도 그러한 안 되는 과도한 수사를 또 자기 편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전혀 눈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한겨레 신문 사설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고발사주, 김건희 명품백 이런 건 왜 수사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눈 하나 꼼짝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예전부터도 얘기하지만 노웅래 의원 국회 가가지고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할 때는 그때는 그러면은 왜 녹음 파일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 해도 괜찮겠어 보니까. 그 나중에 그 파우치 관련해서 수사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수사해요? 대담 이후 지금은 쟁점이 너무 사과로만 또 좁혀져 있는데 심지어 맞아요. 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쟁점이 좁혀져서 정말 초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또 하나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요. 김경렬 비대위원. 세상에 공정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특별 대담에 대해서 5글자만 드리겠다. 대통령이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다는 거야 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떻게 아쉽다는 저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하고 또 계속 물어보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쫑쫑쫑 갔어요. 네, 근데 그 말도 참 재밌는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그 앞선 날 했던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했잖아요. 이제 그 축구 경기 워낙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 경기 안 본 사람이 민호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윤 대통령 신년대담 안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제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 멘트가 있거든요. 네. 안 했으면 설 연휴 때 클리스만만 욕먹는 건데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시안컵 졸전을 치른 이제 클리스만 감독한테 갈 비난이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었을 판이다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의원한테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설날에 모이면 진짜 할 얘기 많겠다. 사람들끼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볼 때는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 대담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 대담할 거면 설 전에 왜 방영했어요? 모여서 욕하라고요? 왜냐하면 사과도 없고 명확한 해명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어야 되는 게 영부인 고가백 논란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한 건 맞는지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거니와 또 하나가 고가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자그마한 파우치만 남은. 네. 아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뭐 지난 정권 때 핍박 받으셨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앵커가 뭘 얘기를 질문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냥 진행자가 그러다 만 거지. 고가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동일한 게 우리가 보통 명품백이라고 쓰는데 사실 본질을 굉장히 가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럭셔리 굿즈라고 해서 사실 사치품이라고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 지금 국내의 그런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네 브랜딩으로서 단어를 가지고 온 번역이 명품백이거든요. 사실 2022년 한국 사람들 보통 실질 임금 기준에 300만 원 법니다. 한 달에. 근데 그 300만 원짜리 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조만한 백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이 사안을 가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가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삼면을 꼭 한겨레 신문 3면을 꼭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한겨레 3면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명품백 대신 조그마한 백. 대통령 앞에서 조그마해진 KBS. 야,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아시겠죠? 아까? 조그마한 백, 조그마해진 KBS. 이게 제목을 너무 3면입니다. 재치 있게 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 앞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낯뜨거운 내용이었다. 이런 언론 단체 비판이 이어졌다는 소식도 여기 기사에 담고 있거든요. 기자님, 전두환 이진희 대담이 뭐예요? 아, 사실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저도 오늘 이걸 기사 알 보고 나이가 찾아봤습니다. 아니라서. 네. 예. 근데 사실 1980년대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80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기억 네.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나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잘 안 나요. 저는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아이고, 심지어 말씀하시죠. KBS 이제 당시에 이제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한 몸이었을 때더라고요. 그 사장이 이제 심지어 맞아요. 사장이 대담을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군사정부가 이제 막 시작되던 1980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아니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이진희 사장이 대담을 했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이제 학살자로서의 전두환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두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뭐라면 꽃길을 깔아주는 식의 이야기들만 해버린 대담이었다라고 하면서 방송가에는 정말 최악의 대담으로 남아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0년 8월 11일 네.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취임도 안 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방송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인터뷰한 거예요. 단독 대담을 한 거예요. 단독 회견했을 때 전두환이 이 담배를 이렇게 권해요. 그 시절은 담배에 관대했던 시절이니까. 네. 그 담배를 이렇게 탁 피우면서 그동안 국보위 만드시고 노고가 크신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담배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이번에 신년 대담도 당장 생각이 나는데 그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라고 대통령이 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앵커가 거기 앉는데 네. 담배를 권하는 모습과 앵커한테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 그러네요. 보고 무슨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깜짝 놀랐을 것 정말 같아요. 부끄러운 정말. 상황이죠. 약간 예. 앉아볼래? 그랬더니 얘 그러고 날랑 순간 거기에 의자에 앉아? 편이 좀 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앵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무게감을 이제 순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든요. 아,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니 그 방송에서 그 보면요. 방송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박 앵커 좀 앉아 보시죠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앉더니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껴보는 시간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앵커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시청자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지 왜 대통령 자리의 무게를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날 방송의 어떤 무게감을 확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진짜 맞네요. 누가 자기 보고 대통령의 무게감 느끼라 그랬어? 맞아요. 국민들한테 국민을 빙의를 대신해서 했어야죠. 지금 대통령한테 따지러 간 거야. 사실 어찌 맞습니다. 보면 기자는 묻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한 이후에 언론하고 대담 형식이든 뭐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러면 작년 신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물을 게 얼마나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 대통령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 뭐 본인이 대통령 빙의도 한번 해보고 시간을 그리고 그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금지법부터 해서 너무 많이 거기에 좀 할애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전두환 이진희 대담 그 영상을 한번 구해서 보고 싶어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그 국보위 상임위원장이니까 곧 대통령이 될 그냥 쿠데타 일으킨 신군부의 그냥 그렇죠. 그 꼭대기 1인자였던 거 아니에요. 그 대담을 하는데 담배 한 대 피워요. 그럼 담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폈을까? 전두환 앞에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훅 하면서 이렇게 담배 연기 뿜으면서 폈을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어른이 이렇게 담배 주면 예. 괜찮아 예, 펴. 그래. 예. 괜찮아. 아니에요. 안 펴요. 펴.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연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이렇게 피잖아요. 보통. 영상을 꼭 한번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 예. 이렇게 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하고 이렇게 연기 유튜브에 있을 내뿜으면서 것 봤을까? 같아요. 어떤 그 네. 기싸움이었는지 아니면 네. 정말 아랫사람 아. 같은 모습이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하대하듯이 대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상이 너무 궁금해요. 한번 그래가지고 두 영상을 같이 붙여봤으면 편집하면 좋겠어. 정말 재밌겠네요. 어. 조그만 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파우치 이러면서. 예. 그리고 담배 푹 하고 내뿜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네. 언론에서는 이 대담 이후의 반응 어떻게 또 다뤘나요? 또 경향신문도 일면에서 네. 다뤘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신문 중에서 지금 특별 대담을 다룬 신문들이
신문 중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가 보도하는 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뭐 정치권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경향신문은 민심을 먼저 중시했어요. 사과 빠진 대담, 설 민심의 기름.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종합면으로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 톤이 유지가 돼요. 시민들이 얼마나 저 특집 대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시민들 디올백을 파우치로 부른다고 진실에 이야. 가려지나. 맞아. 딱 저 기분이었어요. 아니 요즘- 사실 영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우치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핸드백 안에 들어가는 자잘한 것들 넣기 위한 천으로 만든 작은 맞아요. 그 예. 정말 가방이거든요. 네. 그 디올 파우치는 사실은 이름만 파우치지 그렇지 않고 핸드백 대용이죠. 그 예. 굉장히 비싼 가죽을 쓴 반짝반짝거리는 걸 우리가 다 화면으로 목격하지 음. 않았습니까? 만약에 화면이 없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거는 저런 말로 가리기는 어려운 시절이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안 써가지고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셨다고요? 한 3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거기에- 올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품절되고 그러면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중고 매장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또 거기 아무거나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니까 예. 되게 조심조심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파우치면은 저도 파우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샘플 넣어놓는 네, 작은 파우치. 화장품 넣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화장품 사면 네. 화장품 샘플 주잖아요. 렌즈 이런 그 거 세- 넣고 네, 네, 샘플 네. 모아놓은 거 그런 파우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MT 갈 때 이렇게 뭐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 들고 가는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통은 우리는 파우치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아니라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 직원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고. 브랜드 이름도 파우치다. 예. 아이 참. 최재형 목사도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경향신문은 제가 지금 그 안에 보였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신문이라는 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논조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신문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그대로도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경향신문이 제일 정확하게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구나, 신문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몽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자의 시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런 반응 보이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지금 보여줘야 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김건희, 성역, 국정 마이웨이만 보인 윤 대통령 녹화 대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성역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 거론했다는- 김경률 비대위원 맞아요. 한때 한거 고개 보십시오. 팍 들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아쉽습니다. 5글자로 그냥 끝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건 또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몰라. 그거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 대선 출마할 때 예. 그때 한 줄 공약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여가부 폐지. 예, 예. SNS에 이렇게 한 줄씩 쓴 거요.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닌데 50대 후반인데 굳이 그런 거를 학습을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러면은 우리 보통 학창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탁 뒤통수 맞거든. 선생님이 야 뭐야 빨리 설명해봐.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하고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항할 때 쓰는 말투이거나 아니면 굴종할 때 쓰는 어떤 네. 태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극단과 극단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는 어느 쪽입니다. 얘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 표정과 말투와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는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납작 엎드리진 않았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오기로 예, 막 약간의. 밟히지만 나는 오기로 예. 쫙 눈은 막 째려볼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눈빛은 째려보는 눈빛? 뭐 그런 건가? 그래서 하여튼 비대위원 계속하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다뤘어요.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역해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이거는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일보는 국민 대신 질문한 KBS 역할 충실했다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KBS를 대통령이 미워도 KBS를 더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러면 KBS가 더 나쁜 게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본질은 KBS도 잘못했지.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질문을 던진 건 맞지만 네. 본질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약속 대담한 거니까 뭐 그걸 굳이 갈라가지고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하여튼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은 발언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발언을 한쪽에서는 더 중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KBS 태도를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여야의 반응을 다룬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지금 조선일보를 보면은 뭐 야권에서 반성 없는 빈껍데기 대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 제일 보도하기 싫어하는 신문들이 보이는 태도들이 보통 이런 거예요. 여야. 그리고 끝. 모음집. 없어. 끝. 더 나름대로 더 취재하려고 하거나 더 쓰려고 하는 그 뭔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마지못해 이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신문들이 보통 저렇게 해요. 하는데 조선일보가 마침 나오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진솔하게 생각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하고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반성 없는 빈껍데기 회담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있는데 저기 기사 제목이 먼저 보이나요? 아니면 사진이 먼저 보이나요? 사진이 먼저 보이네요. 그러니까 설 앞두고 했던 여야 대표들의 사진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특별 대담에 대해서 보도한 건 이게 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다른 거하고 섞어서 그냥 슬쩍 같이 그냥 보도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설에서도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대 이렇게 탁 때리고 난 다음에 네. 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거 있죠. 더 때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딱 그런 거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될 것 김민하 같아요. 평론가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혼자서 오히려 원맨쇼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점점 재밌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아마 이제 아까 설민심을 잘 이제 시민의 시각에서 짚었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요 지나면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대통령의 신년대담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찬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잡혀왔던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년대담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대부분이 지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반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곤란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리고 사실 조선일보가 어제는 이 신년대담이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이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 근데 어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 네. 이렇게 썼어요. 사설을. 앞으로는 그 약속 잘 지켜지길. 이렇게 사설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했는데 조선일보는 한 번 더 나아간 거야.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잘해. 요렇게 사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걸 약간 어느 정도 그 왜 간접 사과라는 말도 막 나왔잖아요. 나경원 전 예. 의원이 한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사과로 우리가 쳐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의 그런 스탠스는 일단은 간접 사과지만 일단락 됐어.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신문 예. 조선일보가 보도한 태도를 보면 이제 지나갔어. 이렇게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조선일보 의도가 좀 보이는 거고요. 네. 동아일보가 오늘 거의 백미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요즘에 동아일보가 이런 보도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아일보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완전히 등 돌렸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아일보도 사실은 KBS의 그 앵커에 질문하는 태도를 더 시비를 삼은 건 맞아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요.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양쪽 다 사실은 좀 겨냥한 측면이 있는데 네. 내용이 구구절절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며 의정과 경우의 문제로 접근해 그러니 매정하게 박절하게 끊지 못했다는 사실상 변명의 장이 되었다. 설령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만났다 해도 그 가방을 왜 거부하지 않았는지 이후 가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후속 질문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원치 않거나 거북하게 여길 질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앵커의 태도를 주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같이 슬쩍슬쩍 비판하는 게 뉘앙스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 이런 보수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그나마
제일 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게다가 조정엽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이라고 하는 칼럼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오늘 이 6개 신문 통틀어서요. 제일 재밌는 기사. 예. 1등 뽑으라 그러면 저 이 횡설수설 뽑을 거예요. 예, 예. 제목이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뭐 쪼만한 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쓰지만 실제 앵커의 발음은 쪼만한이긴 예, 했었거든요. 예. 그것까지도 강조해주는 포인트인데 크게 3가지 내용을 요약해놨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굳이 가방이 작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감출 필요가 있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에 놓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가방을 받았다는 거냐 안 받았다는 거냐 아직도 맞아요. 거기 놓여 있냐. 네. 국민의 질문은 끝없이 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앵커의 말 단어가 정말 정제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그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열심히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을 뜻하는 쪼만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건데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의 크기는 작은 것일까 큰 것일까 한 손으로 잡을 만한 크기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한데도 진행자가 굳이 질문해서 가방이 작다고 강조할 이유가 있는지 원래 엄밀함을 요구하는 보도에선 다수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크다 작다 같은 형용사엔 보다를 붙여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뭐뭐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조그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뭔 기준으로 기자가 조그만이라고 얘기를 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도 조그만도 아니고 쪼만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크기가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여기서의 객관적 표현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입니다. 가격에 맞아요. 대한 맞아요. 이야기를 기자님 해주는 역시 게 기자님이시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잖아요. 아니 이거는 더 좋은 방법도 맞아요. 있어요. 같은 어지가 디올백에서 없죠. 부르는 백을 갖다 놓으라고 가방을 그리고 그 파우치를 갖다 놓으라고. 예. 이거는 백이고 이건 파우치예요. 요만한 쪼만한 거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자, 한국일보에도 여는 명품백 파우치, 야는 빈껍데기 대담, 설밥상 프레임 전쟁에서 비슷한 유로 기사를 썼고요. 전 여기서 지금 또 요 사진이 나왔어요. 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역에서 인사하는 사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저 여기서 아까 저 조선일보 사진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요? 근데 연탄이 묻어가지고 보셨어요? 시커멓더라고요. 연탄이 얼굴도 묻어서? 옆면도 코만 묻은 게 아니라 왜 코에 묻어 연탄이? 아, 코를 만지는 습관 때문에 그런가? 뭐 그건 그러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도 이만큼 묻은 지금 거예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 지금 손자국 있잖아요. 손자국. 마지막으로 설 밥상 잡기 위한 여야 행보가 보도가 오늘 많았는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굴에 지금 옆에 아이도 얼굴 멀쩡한데 본인은 어디 탄광에서 약간 이렇게 많이 묻히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연탄이 묻어 있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손자국이 이렇게 지문 자국이 있어 보이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뺨에.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예요. 비대위원장님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 사진 찍히실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야지 딱 나가기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자국 아닌가? 자연스럽게 하다가 찍혔던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사실로 보는 아니 거라. 설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잠깐만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묻힐 정도로 저희가 정치가 그렇게 아직도 후진국스럽고 70년대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묻히시고 당황하시는 것 나가야 같은데요. 봉사한 보람이 있고 이게 사진이 잘 나갑니다. 그럼 국민들이 보고서 정말 감동입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설마. 아니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궁지에 몰릴 것 같아. 잘못 얘기했다가. 아니 근데 네. 얼굴에 요즘에 연탄 봉사한다고 저렇게 얼굴에다가 막 묻히나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에 묻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진짜 탄을 찍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진짜 옆에 막 탄가루가 막 날리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묻고 호흡할 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만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여기 지금 댓글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미즈메이라는 분이 영상 직접 보세요. 영상을 보면 지들끼리 일부러 묻히는 거 보여요. 그 봐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못 보고. 저의 촉을 진짜
너무하시네. 아, 전 설마. 그러니까 저도 설마. 그죠. 예. 요즘에 이렇게 일부러 뭐 봉사 같다고 근데 묻히면서. 심지어 그 생사람 잡네. 묻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노출하기까지 했다는 건가요? 참 그것도 그렇게 쓰신 예. 댓글이 있는데 이거 네. 확인 우리 한번 타워팰리스에서 하시고 해봐야 어렸을 될것 때부터 같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네. 잘 안 묻히신 분이잖아요. 매봉사님께서 나도 시의원 때 연탄 봉사했지만 얼굴에 묻히지 않았음. 정말 웃기는 초짜. 아, 이건 초짜다라고 또 평가해 주셨네요. 이게 일단 제 얘기가 맞다는 게 확인됐죠. 예, 그러네요. 됐으니까 맞습니다, 억지로 위원장님.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묻히고 난 다음에 나가셔서 아 이렇게 찍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타워팰리스에서 하는 게 창피한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인터넷에 또 하나, 이건 인터넷 뉴스들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드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은 고구마만 먹어도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화제가 되네. 큰일 났네.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연탄을 묻힌 상태에서 연탄 봉사를 하셨는데 연탄을 전달받은 시민분 한 분이 고구마를 건네셨대요. 아 예. 고맙다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구마를 먹는 장면이 또 저렇게 막 프레시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 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뭐 그냥 곁다리로 양념 삼아 얘기를 한 건데요. 정치는 뭘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 사진 보면서. 정치는 뭐 동료 시민 얘기하지만 동료 시민의 삶을 체험하는 거 평생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일 거예요. 아마 앞에 범죄자만 놓고 큰 소리만 하고 XX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배울 때 연탄 이렇게 묻혀가는 일부러 묻히는 방식으로 배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저 고구마 받는 마음, 고구마 받았을 때 먹을 때 정말 맛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을 맞아서 따뜻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생사람 잡지 마세요. 네. 우리 김은지 기자님 오늘 처음 뵀는데 예, 어떠셨어요? 예, 덕분에 오늘 또 말씀 많이 나누면서요.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덕분에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TV의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